지난 시간에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끝났죠? 그렇죠?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죠? 아주 간단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펄스 물론 이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지금 우리가 이 통신 시스템 1에서 배우는 이 PAM의 이야기는 아주 뭐랄까 좀 아날로그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다음 학기에는 디지털 버전의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다음 학기에 배울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의 시그널 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모듈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메시지 시그널이 있는데 이 메시지 시그널을 어떻게 하면은 저쪽에다가 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좀 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캐리어에다 싣고 뭐 이것저것을 막 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챕터 5장을 나가면서 갑자기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했냐면은 샘플링 티오렘을 했죠. 그렇죠? 샘플링 티오렘을 하면서 어떤 아날로그 메시지 시그널을 처음에 샘플링해서 그렇죠? 샘플링 한 다음에 디스크릿 버전의 시그널을 만든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디스크릿 버전 그러니까 디스크릿 타임 버전 시그널 디스크릿 타임마다 이렇게 디스크릿 타임의 시그널을 가지고 퀀타이제이션을 시켜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전송을 하겠다. 물론 퀀타이제이션 할 때까지는 그 밴드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퀀타이제이션 하고 뭐 하고 지금 메시지 시그널의 밴드가 베이스 밴드에 있다라고 한다면 베이스 밴드라는 거는 정의가 뭐냐면은 제로 프리퀀시 근처에 있는 그런 시그널을 베이스 밴드 시그널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죠? 메시지 시그널이 베이스 밴드에 있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렇죠? 그거를 샘플링해서 걔를 퀀타이제이션 해서 어떤 바이너리 비트로 우리가 표현되는 그 자체 그 신호 자체를 어떻게 푸리에 트랜스폼이 가능하다라면 그렇죠? 하지만은 그 푸리에 트랜스폼 우리가 알고 있는 푸리에 트랜스폼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디스크릿한 그 다음에 디지털 시그널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그널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은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에 DSP라는 과목을 배우면 정확하게 그런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 또는 디지털 시그널에 대한 표현 기법들을 배울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시그널의 밴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베이스 밴드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을 보면 모듈레이션에서 뭔가를 보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캐리어에다가 뭔가를 실어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하는데 캐리어라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샘플링을 하고 퀀타이제이션을 하더라도 그 신호 자체는 베이스 밴드에 있는 신호가 될 거라는 거죠. 메시지 시그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지 시그널을 아날로그로 표현을 했느냐,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로 표현했느냐, 그것만 달라졌지 그 시그널의 성질 자체는 그대로 있을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아날로그 메시지 시그널을 샘플링해서 그거에 샘플링한 시그널을 푸리에 트랜스폼 했더니 어떤 형태로 나왔어요? 그 데리베이션 하는 유도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만 따져가지고 우리가 본다라면 어떠한 형태의 그 스펙트럼이 나왔었죠? 어떻게 나왔냐면은 나의 원래 메시지 시그널의
어떤 그 스펙트럼이 있죠.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 샘플링한 그 샘플링 레이트 FS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FS만의 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자 봅시다. 이런 메시지 시그널이 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했더니 이 메시지 시그널의 밴드는 이 시그널의 M of T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 시그널의 밴드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들을 다 지우고 얘네만 가지고 있는 시그널이 그 우리가 샘플드 된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 샘플된 시그널을 봤더니.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이퀴스트 샘플링 레이트, 샘플링 티오렘을 우리가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샘플된 시그널에서 나의 원래 시그널을 다시 복귀하려면은 요만큼만 내가 필터링을 하면 나의 오리지널 시그널로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다. 라는 거가 샘플링 시오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샘플드 된 시그널을 봤더니 여기서 보다시피 나의 오리지널 그 시그널, 메시지 시그널은 이 베이스밴드에만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샘플드 된 시그널을 봤더니 하이 프리퀀시에도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거를 이 샘플드 된 거하고 이렇게 왜 하이 프리퀀시 텀에서 무언가가 나타날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연상해서 생각을 적절한 이론과 더불어 왜 그럴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한번 답을 한번 해보겠어요? 왜 이건 메시지 시그널은 이렇게 베이스밴드에 있는데 이 샘플드 된 시그널은 왜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텀에 반복해서 이런 게 나타날 것인가? 이거하고 같다라는 거가 우리가 수식적으로 다 데리베이션을 하고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서킷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이 서킷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샘플링 하는 이 서킷을 만들어서 메시지 시그널 어떠한 것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샘플을 해 가지고 그거를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학교에도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장비를 이용해서 딱 신호를 재봤더니 스펙트럼들이 이렇게 계속 나올 거예요. 하이 프리퀀시 텀까지. 그거를 이것과 더불어 어떻게 이거를 그 수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나의 심정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게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게 어떻게 이해하는 거가 이게 되겠느냐 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이해를 하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난 드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하이 프리퀀시 텀에 생길까요?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여러분들 이러한 렉탱귤라 시그널을 그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나와요? 싱크 펑션이 나오죠? 싱크 펑션이 나오는데 무한대까지 있죠? 무한대까지? 만약에 얘를 점점 줄이면 어떻게 돼요? 싱크 펑션이 어떻게 되냐면 싱크 펑션이 점점 넓어져요. 첫 번째 메인 로브가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폭이 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얘는 넓어져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델타 펑션이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푸리어 트랜스폼하면 델타 펑션이라는 건 델타 펑션은 1이 되어서 모든 주파수에 에너지가 있는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진짜 그러겠느냐? 하이 프리퀀시 텀은 어디에서 하이 프리퀀시 텀이 생기냐면 어떠한 신호가 급격히 뭔가 변화될 때 신호가 스무드하게 변화된다는 것은 로우 프리퀀시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고 신호가 아주 빨리 변화가 있다는 거는 하이 프리퀀시 텀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갑자기 신호가 여기서는 가만히 DC 밸류로 있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뚝 떨어지죠. 그렇죠? 요 부분이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을 일으키냐면 여기 하이 프리퀀시 텀의 에너지들을 발생시키는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해석을 하자면 그런데 얘는 어때요? 얘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이거가 극단적으로 가면 얘가 이렇게 넓어지고 하다가 위드스가 제로가 된다라면 얘는 거의가 아니라 아주 플랫한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텀에 모두 에너지를 갖는 이 펑션, 임펄스 펑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걸 한번 보면 임펄스가 끝도 없이 있는 거죠. 임펄스가. 계속해서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0 있다가 갑자기 어떤 신호가 갑자기 팍 왔다가 다시 없어지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의 발생을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것과 요것과 같이 생각해서 조금만 연상을 해보면 하이 프리퀀시 텀에 계속해서 무엇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리트 타임하게 된 시그널 버전이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텀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 샘플된 시그널이 이렇게 반복돼서 똑같은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반복돼서 나오느냐 그것을 인투이티브하게 느끼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건 수식적으로 결과를 냈더니 그렇게 반복되게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FS, M, F-NFS 이런 형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샘플링 레이트가 만약에 값이 작다라면 값이 W보다 이게 2W의 이 밴드위드스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2W보다 FS가 작다라면은 여기 겹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겹쳤다. 그래서 여기가 FS가 되고 여기가 2FS가 된다. 그러면 두 신호가 합쳐져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해 갖고 이렇게 플랫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신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신호들이 반복되는 거죠. 계속 겹치게 되어서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엘리어싱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엘리어싱이 일어났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샘플링 레이트 그 책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나이퀴스트 샘플링 레이트를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가 샘플링을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엘리어싱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면접 때 누군가 물어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에서 기술 면접을 한다라면 아마 이런 종류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은 금방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메시지 시그널 M of T가 있는데, 얘를 샘플링만 하는 거가 아니라 샘플링하고 홀드라는 역할을 하는 서킷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송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샘플링 앤 홀드가 가지는 서킷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임펄스 트레인을 만드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갑자기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면 임펄스 펑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디어란 우리가 만들어낸 펑션이란 말이죠. 그렇죠? 싱귤러 펑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 하는 임펄스 트레인과 아주 가까운 형식의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이 샘플 앤 홀드라는 서킷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작동하는 거가 아주 이렇게 숄트한 펄스로 임펄스를 흉내를 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 크기는 1이 되고, 그렇죠? 1이 되어서 메시지 시그널이 올 때마다 그 값에서 이 펄스하고 곱해진 거가 아웃풋으로 나온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 그림에서 이러한 메시지 시그널이 있으면 이러한 메시지 시그널이 있으면 이 샘플 앤 홀드를 거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만 보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만 보내지는 방식이 바로 PAM 시그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까지 하고 이 샘플 앤 홀드를 샘플과 홀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그걸 수학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끝났는데 그래서 이 샘플 앤 홀드 서킷을 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잠깐만 노테이션이 맞는지 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곱하고 이런 렉탱귤러 펄스를 통과시키면은 나오는 형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서의 신호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했듯이 M, NTS, 델타 T-NTS. 우리 이렇게 썼잖아요. 아웃풋 값이. 두 신호를 곱하면은, 민펄스와 곱하면은 어떻게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처음에 배웠기 때문에 그 이론을 사용해서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얘하고 컨볼루션을 시켜야 되겠죠. 필터니까. 그러면 이 점에서 S of T는 어떻게 되냐면은 S of T는 얘하고 M, NTS, 델타 T-NTS하고 H of T하고 컨볼루션을 시키면 되죠. 그렇죠? 요거는 일종의 그냥 밸류가 되기 때문에 컨볼루션에서 빠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델타 T-NTS와 H of T를 컨볼루션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은 자, 요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H of T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H of T는
요게 M of T라고 한다라면 H of T는 여기가 T, 그 다음에 또 TS마다 이게 반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거가 뭐냐면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렉탱귤러는 H of T라고 쓸 수가 있을 테고, 요거는 HT-TS만큼 시프트한, 요거는 HT-2TS, HT-3TS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것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첫 번째 n은 0일 때 m0하고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이거하고 여기 m0일 때하고 곱하면은 이 값이 되겠죠. 2라고 m0하고 곱해서, 그래서 모듈레이션을 시켜보면 PAM 모듈레이션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이 펄스의 듀레이션은 T로, 그렇죠? T는 이 TS보다 작은 값으로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도 n은 2일 때 n은 1일 때 MTS와 HT-TS, 즉 이 펄스하고 이때의 점하고 곱한 거를 해보면 이렇게, 그렇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전송하는 거가 뭐이겠느냐 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PAM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프리 트랜스폼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S of F. 이제 이걸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렇죠? S of F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가 M 델타 T라고 한다라면, 그렇죠? M 델타 T. 두 개가 컨볼루션 되어 있으니까 M 델타 오브 F에다가 H of T, 프리 트랜스폼한 H 오브 F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거 우리가 데리베이션 했어요. M 델타 F. 지난 시간에 아까도 금방 또 했죠. 그렇죠? FS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우리 이제까지 지난 시간에 샘플링 시오렘에 보면 요거에서 원래 신호를 우리가 뽑아냈잖아요. 로우 패스 필터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M 델타 T가 있다라면은 M 델타 T가 온다라면 여기서 M of T를 뽑아내라. M of T를 뽑아내라. 그러면 그 방법은 뭐였죠? 그 방법이 뭐라고 했죠? M 델타 오브 T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두면은 M of T가 나오는데 이 시스템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 샘플링 티오렘 할 때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어떻게 리커버리 하겠느냐? 첫 번째는 리커버리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샘플링 레이트가 2배로 해야 된다. 밴드위드스에. 그게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두 배로 했으면 어떻게 M of T를 여기서 뽑아내느냐?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로우 패스 필터죠. 로우 패스 필터의 밴드위드스는 그 메시지 시그널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2W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아까 그렸던 것처럼 가운데가 나오는데,
그 로우 패스 필터를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 하면 뭐가 나왔어요? 싱크 펑션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싱크 펑션하고 또 얘하고 컨볼루션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과정을 그 용어로 뭐라고 말해요? 영어로 된 용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강민건 왜 계속 웃고 그래? 뭐예요? 저 네모카에 들어간 거예요? 예. 리커버리 필터. 리커버리 필터? 그걸 원했던 말은 아니었는데 그 말은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인터폴레이션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싱크 펑션으로 해서 원래 신호 리커버리 필터 하는 그러한 역할, 그런 거를 우리가 용어적으로 뭐라 하냐면 인터폴레이션 한다 그래요. 그렇죠? 인터폴레이션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쉬운 예로 만약에 이러한 두 점이 있으면 이 두 점 사이에 있는 이 가운데에서의 점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여기를 x0, 여기를 x1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t1, t2 여기가 xt1, xt2의 값을 갖는데 이 값은 t'인데 이 t'은 2분의 t1 플러스 t2이다 라고 했었을 적에 이 안에 들어가는 점을, 이 안에 들어가는 t'일 때의 값, xt' 값을 무엇을 써야지 가장 적절할까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점을 찾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답을 쓸 적에 여기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점을 찾아내라. 가운데 이 점은 무엇으로 해야지 적당할까? 라고 했었을 적에 뭘로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시 그러면 여기가 2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 1초, 2초 1.5초일 때 어떤 값을 가질까요? 라고? 1.5 그치? 1.5라고 왜? 평균 그쵸? 평균 여러분들이 금방 한 거가 first order linear interpolation 한 거예요. first order linear interpolation 뭐냐면은 두 점 간의 점을 찍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왜 first order라고 하냐면 요거가 저기 ax 플러스 b의 형태잖아요. x의 차수가 1이잖아요. 그래서 first order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second order interpolation을 하겠다 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식의 2차 방정식의 그 포물선 아니면 또는 뭐 요런 식의 그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이 가운데 점을 찾는다라면은 우리는 세컨 오더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요 가운데 값을 에스티메이션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서드 오더는 또 그 다음에 뭔지 알겠죠? 3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인터폴레이션은 뭐냐면은 싱크 펑션을 이용한 인터폴레이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싱크 펑션을 이용해서 한다라면은 이 점들을 여기서 싱크 펑션으로 2차 방정식이나 1차 방정식이 아닌 싱크 펑션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또 얘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각각의 이 가운데 점에서의 합을 이 나온 점들 두 개를 합치어 가지고 우리가 이 점을 한다라면은 그러한 방식을 싱크 펑션을 이용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샘플이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에서 샘플링 레이트가 2배보다 빠르게 했다라면은
이 싱크 펑션이라는 인터폴레이션을 하면은 정확하게 극합하고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가 샘플링 스요레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용어가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제너럴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면 H of F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주세요. H of F는 Fourier Transform of H of T예요. 그쵸? Fourier Transform of H of T인데 H of T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 0에서 T까지 그 다음에 0, elsewhere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책에서는 이 디스크릿 포인트 T일 때와 0일 때를 2분의 1값, 중간값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 정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나는 0이라고 놓아도 상관이 없고 얘를 0이라고 하고 얘를 T라고 하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렉탱귤러로 나타내면 렉탱귤러 이러한 그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는 이 펄스의 위드스 T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T 있고 얼마만큼 되냐면 여기에 가운데 점, 이 중점이 0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시프트 되어 있는지 요만큼을 쓰면 되니까 T over 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Fourier 트랜스폼 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싱크 펑션이 나오겠죠? 그렇죠? 싱크 펑션이 나오는데 요거를 자세히 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길이가 t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2분의 t만큼 타임 시프트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1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그 싱크 펑션 t고 여기는 0이 되겠죠? 얘의 경우에는 그렇죠? 얘 그 Fourier 트랜스폼은 어떻게 나오냐면 싱크 그렇죠? 얘 면적이 ft 또 앞에 t가 붙어야 되죠. 면적만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저 2분의 t만큼 타임 시프트 되어 있기 때문에 Fourier 트랜스폼 이론에 의해서 그렇죠? 이론에 의해서 얘를 H0T라고 한다라면은 얘는 Fourier 트랜스폼 H0T-2분의 T만큼 타임 시프트 한 거다 라고 할 수가 있어서 H0 오브 F에다가 2의 마이너스 J2파이 F 타임 딜레이만큼 2분의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T sync FT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의 마이너스 J 파이 F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PAM 시그널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티드 된 이 시그널 S 오브 F는 여기다 해보면은 FS T sync FT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형태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저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립시다. 샘플링 웨이트가 밴드위드스의 2배로 똑같이 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되게끔. 그렇죠? 그래도 문제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거가 뭐냐면은 여기 첫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곱하냐면은 H of F를 곱해요. 그렇죠? H of F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0이 되는 점이 여기서 0하고 똑같이 될 거예요. 저 TS가 여기서 우리가 그 샘플하는 그 TS가 바로 제 FS하고 같기 때문에 FS분의 1하고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얘하고 곱하면 아무튼 이쪽은 그대로 비슷하게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하이 프리퀀시 텀들이 계속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이 부분의 시그널이 얘 때문에 디스토션이 일어날 거예요. 일이 아닌 이상, 얘가 플랫하게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얘 시그널이 왜곡돼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앰플리튜드가 디스토션 되고 앰플리튜드가 디스토션 되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아퍼처 이펙트라고 말을 해요. 아퍼처 이펙트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W하고 같지 않죠. 그렇죠? 여기는 더 작을 수가 있는 거죠. 더 넓어야 되겠죠. 그쵸? 왜냐면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H of T는 이렇게 되어 있고 TS는 이것보다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쵸? 반복되게끔 나오니까 더 좁아지니까 얘는 더 넓어질 거예요. 더 넓어지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앰플리튜드가 디스토션 되는 우리가 바라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플랫하고 여기에서는 에너지가 없기를 바라는데 여기선 플랫하지도 않고 하이 프리퀀시 텀들은 계속 살아있게끔 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아까 심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듯이 이거를 아까 PAM에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왜 하이 프리퀀시 텀들이 생겨날까? 렉탱귤러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죠.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 텀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앰플리튜드가 하이 프리퀀시 텀들이 생겨나고 나의 베이스밴드 시그널만 보내고 싶은데 하이 프리퀀시 텀들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나의 원래 시그널들 부분조차 이렇게 디스토션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아퍼처 이펙트라고 이름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그렇죠? 아퍼처 이펙트라고 이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PAM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PAM 시그널은 PAM 모듈레이션은 아까 말했듯이 M of T가 있고 여기에 샘플 앤 홀드가 있어서 이 샘플 앤 홀드 안에를 들여다 보면은 샘플링과 홀드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거가 원샷으로 이루어져요. 이런 서킷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샘플링하고 홀드한다. 그런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실제 서킷은 요거가 그냥 샘플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렉탱귤러 펄스로 통과시켜주는 원샷에 이러한 서킷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 했던 건 그냥 수학적으로 우리는 두 개로 나눠서 해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온 시그널이 S of T인데 이 S of T 안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이러한 아퍼처 이펙트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신호를 보냈다라면 받은 사람이 딱 봤을 때 그 받은 거 가지고 첫 번째로 리컨스트럭션을 했어요. 리컨스트럭션을 했으면은 요 부분만 내가 뽑아낼 거란 말이에요. 리컨스트럭션 필터를 했으니까, 즉 싱크 펑션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했으니까 여기 S of T가 리시브드 시그널인데 했는데
이 부분이 왜곡돼서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곡돼서 나와서 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원상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들면은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면 원래 메시지 시그널과 똑같은 신호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왜곡된 부분을 다시 원상태로 바꿔주는 거. 그거를 뭐라고 이름을 지을 거냐면은 이퀄라이저다 라고 말을 지을 거예요. 그렇죠? 이 이퀄라이저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아주 간단해요. 저기 H of F를 곱해줬잖아요. 그쵸? 지금 H of F만큼 그 부분이 여기에 합쳐져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어서 이 부분이 있을 텐데 이퀄라이저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1 of H of F 이런 필터를 만들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퀄라이저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라. 그래서 이퀄라이저는 쓸데가 없네. 이퀄라이저는 트랜스퍼 펑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of H of F. 그래서 아까 요 부분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요거는 뭐냐면은 2의 마이너스 J 파이 FT는 뭐냐면 타임 시프트 된, 그쵸? 타임 시프트 되어 있는데 타임 시프트 된 거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떤 역할이 일어나냐면 페이지가 딜레이 되는 그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페이지가 딜레이 되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페이지가 딜레이 되는 타임 딜레이로 인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싱크를 맞춰주는 그러한 역할은 어디선가 퍼펙트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치고 이 앰플리튜드 디스토션 한 부분만 우리가 원 상태로 이퀄라이즈를 시켜주는 서킷을 만든다라면은 T sync FT 분의 1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sync FT가 뭐냐면은 파이 FT sin 파이 FT니까, 그렇죠? 이 트랜스퍼 펑션은 파이 F sin 파이 FT 분의 파이 F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저 앰플리튜드 디스토션 부분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퀄라이저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질문.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네. 역수를 곱해주면요. 네. 작아졌던 부분이 다시 커지는 거 아니에요? 하이 프리퀀시. 자, 봅시다. 여기 리컨스트럭션 필터 하면은 여기 하이 프리퀀시 텀은 지금 0이에요. 로우 패스 필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0하고 저거하고 곱해지면은 0이 되는 거죠. 또 질문. HF에서 지수 부분은 지수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난 이렇게 쓸게요. 그 지수 부분을 빼고, 지수 부분 넣을까? 넣어도 돼요. 내가 왜 안 넣냐면, 지수 부분은 타임 딜레이라 이거예요. 타임 딜레이 부분은 다른 거에서 맞춰주겠다 이거예요. 내 이퀄라이저는 뭐 하냐면, 앰플리튜드 디스토션만 채워주는, 그것만 원상복귀 해주는 그러한 서킷이겠다라는 거죠. 또 질문.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질문 없으면 내가 질문할게요. 지금 한 거는 캐리어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보낸 시그널은, 그러니까 이 S of T는 어쨌든 간에 하이 프리퀀시의 텀이 있긴 있지만 하이 프리퀀시 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시그널이죠. 그렇죠? 대부분 여기 다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밴드 시그널인데 여기 지금 캐리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을 우리는 베이스밴드 커뮤니케이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S of t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준다라면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준다라면 이 시그널 자체가 저기 멀리로 캐리어가 있는 데로 옮겨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책에서는 이 캐리어 곱하는 이 부분을 왜 안 썼을까요? 똑같이 캐리어를 곱하면 우리가 패스밴드 커뮤니케이션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마찬가지로 그 3학 2학기 때 통신 시스템 2를 보면 PAM이 일반적으로 코사인 2파이 FCT 캐리어를 곱해서 패스밴드 통신을 하는 것으로 당연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왜 그렇게 나왔냐면 실제로 PAM이 자주 사용하는 이 애플리케이션 통신 시스템이 어디냐면 와이어드 된, 즉 유선이 아닌 무선이 아닌 유선. 그러니까 전화선, 트위스티드 페어. 거기는 아무도 근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딱 걔네들만 신호가 가도록 시큐얼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구리선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딱 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그 안으로 인터피런스가 들어올 리가 없어요. 베이스밴드 그리고 그 신호가 밖으로 나갈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얘 신호 자체가 그 시큐얼드 되기 때문에 베이스밴드로 보내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 와이어드 된 라인에서 와이어드 된 그 채널에서 사용하는 통신 방식은 그래서 대부분 베이스밴드 통신을 하고 있고 베이스밴드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종종 이용되는 거가 요 PAM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코사인 2파이 FCT를 안 곱했고 그 곱하는 거에 대한 제너럴한 이야기는 이제 통신 시스템 2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자, PAM만 이 펄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중에서 PAM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라고 했더라? 책에서 나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펄스 듀레이션 모듈레이션. PDM 또는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 얘 방법은 뭐냐면 메시지 시그널이 이렇게 있으면 메시지 시그널이 이렇게 있으면은 PAM처럼 처음에 샘플하고 홀드하고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샘플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샘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PDM으로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낼 거냐면은 이 값이 크면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TS, 2TS 이런 식으로 되는데 똑같이 그려봅시다. 여기 TS, 2TS, 3TS, 4TS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값이 크면은 여기 넓이를 넓게끔 위드스를 넓게끔 그래서 얘는 상당히 크죠? 그죠? 그래서 나의 위드스를 한 이 정도 그죠? 얘는 얘보다 더 크나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더 크게 거의 그 다음 것까지 가게끔 그죠? 세 번째는 그것보다 조금 작으니까 이렇게 네 번째는 더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위드스를 이 샘플드된 이 값에 따라서 위드스를 다르게 하는데 그 위드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의 오퍼레이팅 레인지 메시지 시그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걔를 나눠 가지고 생각해서 매핑을 해서 위드스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정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러한 방식이 펄스 듀레이션 모듈레이션 PDM 방식이겠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PDM 방식을 봤더니 어떨 때는 듀레이션이 넓고 어떨 때는 듀레이션이 작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소리는 뭐냐면 어떨 때는 에너지를 많이 갖게 되고, 에너지는 뭐냐면은 이 시간 구간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이 펄스 시간, 그러니까 0TS까지 얘를 제곱하면 파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TS로 나누면은 우리가 에버리지 파워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파워가 매번 달라질 거라 이거예요. 시간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가 제로부터 이 끝까지 제로부터 TS가 꽉 차도록 그렇게 varied 된 duration, 이 펄스 위드스를 가지게 되어서 파워도 역시 제로부터 이 풀 파워일 때까지 변하게 되어가지고 그런 거가 안 좋겠다 이거예요. 그게 왜 안 좋냐? 왜 안 좋냐? 파워가 변화시킨다는 이 펄스 듀레이션이 변화시킨다. 파워가 변하게 된다. 그러면 파워 앰플리피케이션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변하는 거에 모두 맞춰갖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 오퍼레이팅 레인지를 다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를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 PPM이라고 있는데 이 PPM은 뭐냐면은 이게 메시지 시그널이면 이 메시지 시그널을 이렇게 샘플링을 하면 0TS, 2TS, 3TS 이렇게 하면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 값이 크면은 여기에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냐면 얘 값이 지금 제일 내가 한 예제에서는 가장 크죠? 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 TS에 가깝게끔 이렇게 할 거고, 그렇죠? 얘가 조금 낮아졌죠? 낮아졌으면 여기에서 조금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제를 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가 이 점에서 0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하니까 얘는 한 이 정도 되고 0이 되었다 하면 여기 가운데가 오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0인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핑을, 그래서 이 위드스는 똑같은 거죠. 위드스는 똑같게끔. 그죠? 그래서 0일 때는 여기 가운데가 오고, 0보다 클 때는 여기에서부터 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0보다 작을 때는 작은 값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간다 이거야. 그죠? 그렇게 펄스의 포지션을 달리해서 보내는 방식을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죠? 네. 지금 저 시그널의 맥시멈이랑 미니멈 값을 그렇죠. 맥시멈과 미니멈 값을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야 되겠죠. 미리 사전에 그렇죠. 받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압축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앰플리피케이션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듀레이션을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플러스 2분의 t 사이에 있도록.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kpmt를 요 값을 2분의 t 사이에 있도록, 2분의 ts가 되겠네? 2분의 ts 사이에 있도록 이 kp 값을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모듈레이션 하는 방법을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예전에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걸 기억을 하세요? 통신 표준화에 대해서? 내가 지금 표준화 활동을 좀 했었어요. 했는데, 표준화 활동을 했는데, 내가 2010년에 했어요. 2009년.
2009년도에 그 근거리 무선 통신의 하나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렇게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던 거가 뭐냐면 Visible Light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가시광 통신이라고 해서 그 기본적인 그 생각은 이거예요. 2014년인가가 되면은 이 형광등을 다 LED 조명으로 바꾼대요. LED 조명으로. 물론 이제 늦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원래 계획으로는 2009년에 의하면 에너지 세이빙이라는 그러한 모토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형광등이 워낙 그 많이 파워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LED 조명으로 바꾸면은 훨씬 더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LED의 조명을 보면 뭐 LED 그 다이오드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다이오드로 만드는 건데 LED가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90년대인가 일본에서 처음 파란색 LED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엄청 이 각광을 받았을 거예요. LED 조명을. 그런데 이 형광등 자체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보면은 주파수가 우리가 백색광이라고 하죠. 주파수 대역이 따로 없어요. 마치 노이즈처럼 쫙 퍼져 있어요. 백색광은. 그렇죠? 그런데 이 LED는 특정 주파수가 있어요. 특정 주파수가. 빨간색이 내보내는 주파수, 파란색이 내보내는 주파수, 흰색이 내보내는 주파수가 다 달라요. 그리고 걔네들의 주파수 영역대가 확실해요. 확실히 몇 테라헤르츠에서 몇 테라헤르츠까지. 얘네들의 스펙트럼을 보면 나오는 빛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해보면은 딱 어느 구역에서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주파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걸 캐리어로 삼아서 뭔가 그걸로 전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LED 조명에다가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는 통신 방식, 그리고 무선이니까 무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스탠드 있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쓰는 스탠드가 LED로 바꾸고 전원을 꼽으면 전원에서 하면 전기선이잖아요. 전기선으로 통신하는 방식이 또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선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이 조명에서 뭔가 공부에 학습에 관련된 그 뭐죠? 그 프로그램을 밑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집에서 위에 있는 조명을 통해서 TV에 뭔가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보안이 아주 철저한 데서는 거기 통신 장비를 다 가시광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LED가 가는 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통신하는 게 다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hat you see, 네가 보는 거가 네가 통신하는 것이다. 뭐 그런 말도 만들어 놓고 막 거기서 그랬어요. 응? 아무튼 그렇게 조명에다가 모듈레이션을 실어 가지고 보내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지 좋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적에 PPM을 쓰는 거가 가장 적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PWM은 에너지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약간의 조명의 흔들림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PAM은 플럭추에이션이 더 큰 거고요. 그렇죠? PPM은 위치만 다르지 에너지가 항상 에버리지 파워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일정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PPM이 쓰여져 있고, PPM을 모두 다 잊고 살았다가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이 PPM은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애플리케이션이 쓰이는 방법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원리를 잘 알아내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또 분석, 거기 그 표준화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신을 전공해서 그런 표준화에 직접 여러분들이 뛰어들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무언가를 설득하려면 이거 어널리시스에서 프리에 트랜스폼에서 이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서 요것들이 어디에 에너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려서 보여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노이즈나 뭐 인터피어런스 막 그런 것들이 날라오는데 얘네들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얘가 효과적이다 아니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어널리티컬한 그러한 그 어떤 스텝들 있죠. 우리가 밟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프랙티스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널리티컬한 능력들을 키우는 작업, 그리고 무언가를 알았을 때 제대로 설명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그런 걸 염두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